망하지 않을 만한 적당한 주식이 어딘데?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해요. 그에 부합하는 종목을 사시면은 웬만하면 잃지 않는 안전한 구조가 나오는데 추가 매수를 하려고 지금 돈을 갖고 있는데 안 사줘요. 계속 오르기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렇게 저한테 고민을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기를 바라는 투자가 성립이 되니까 시장이 올라도 좋고, 오늘같이 하락했어요. 오늘 기회잖아요. 여기서 내일 다시 1% 올라가면 어제 가격하고 똑같아지지만 저는 돈을 벌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한 분들은 한 분도 돈을 잃은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 방법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단 1원도 잃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금액 필요 없어요. 한 뭐 10만 원도 좋고 100만 원도 좋으니까 이렇게 분할 매수로 샀다 팔았다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투자가 이렇게 하면은 잃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걸 참고하면 너무 좋은데 저조차도 그 조건에 맞춰서 종목을 찾거나 이러는 게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제 제가 체크리스트를 둔 거고, 제가 이제 망하지 않을 만한 적당한 회사에 투자하면 잃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망하지 않을 만한 적당한 주식이 어딘데?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해요. 돈 잘 벌고 첫 번째. 돈 잘 버는 회사는 어떻게 알아? 재무제표 보면은 한 5년에서 3년 정도를 봐요. 뭐 네이버에 가보면 나와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계속 늘고 있고 매출액이 계속 늘고 있어. 그럼 돈 잘 버는 회사예요. 그거는 뭐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데이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빚 적고 현금 많고를 얘기를 해요. 빚 적고 현금 많고도 그 재무제표에서 보면은 부채 비율이 낮고 유동 비율이 높은 그런 회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빚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뭐 이를테면 쟁여놓은 돈이 많이 있어요. 이런 회사가 망하진 않을 거예요, 쉽게. 그리고 세 번째가 배당 잘 주는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요. 배당 잘 주는 회사는 뭐 배당 수익률이 높은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배당 컷이라고 하죠. 어떤 해는 주다가 어떤 해는 안 주다가 이게 아니라 배당이 뭐 DPS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현금 배당금을 꾸준하게 상승시켜서 주는 이 세 가지 정도만 보시고 그에 부합하는 종목을 사시면은 웬만하면 잃지 않는 안전한 구조가 나오는데 이것조차 귀찮다.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보면은 또 뻔한 종목들이 나와요.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들으면 나 그 종목 투자했는데 재미도 없고 수익도 없고 옛날 뭐 변동성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재미도 없던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안전한 종목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하느냐에서 약간 변화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재미있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유의미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아까 리딩방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 리딩방 같은 경우에 17개 정도의 종목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걸 뭐 한 번에 다 추천받았던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두세 개 종목씩 계속 추천받아갖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오기 전에 계좌를 봤더니 3종목 남았더라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수익을 내고 투자를 끝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3개 남은 것 중에서도 한 종목만 빼고 2종목은 이미 수익 중이에요. 많은 종목을 뭐 막 백화점식 투자라고 해갖고 많은 종목을 다루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분산하면 분산할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평범한 분들이 이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실 때는 한 20개 정도 종목? 그런데 그걸 한 번에 사시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두세 개씩 내가 종목을 발굴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돈 잘 벌고 비축과 현금 많고 배당 잘 주는 회사를 이번 달에는 한 2종목 정도 찾아서 신규 편입해봐야지. 그 2종목 사고, 그리고 한 다음 달에는 또 2종목, 3종목 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세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종목이 막 쌓이겠죠. 쌓이는데 그 중에 어느 정도 수익률이 발생을 해가지고 끝마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또 새로운 종목도 들어오고, 그래서 한 20개 정도가 유지되는 게 좋은데, 저는 17개 종목 중에 지금 3종목밖에 안 남은 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20%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 있다는 상황이에요. 더 새로운 신규 종목을 사는 거 외에는 뭐 방법이 없는데, 제가 신규 종목을 추가하지 못하는 이유가 추천을 받아서 사기로 한 그 포트잖아요.
예, 추천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이 종목 추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곳에는 한 20개 이상은 계속 유지를 시키죠. 추천 받았던 종목이 제 유튜브에 가시면은 그 추천 받으면서 제가 그 종목을 분석한 그 영상도 있기는 해요. 그거 보셔도 되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거 그냥 다 불러드리면은 그 17개 이미 뭐 공개 투자 중이니까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농심, 현대해상, HD현대, 쿠쿠홀딩스, 한화, LG전자, 덕산네오룩스, 푸른저축은행, HD현대인프라코어, HMM, 코웨이, LF, 오뚜기, 한솔케미칼, 인천도시가스가 있는데, 인천도시가스를 지난주에 제가 추천받았어요. 매수를 예약을 딱 걸어놨는데 아침에 올라버려가지고 아직도 못 사고 있어요. 좀 높은 가격이라도 사면 되지 않느냐. 안 사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또 투자 철학 중에 하나가 사서 잃는 것보다 사지 않아서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인천도시가스도 뭐 지금까지 제가 47년을 안 샀던 종목인데 굳이 내가 그 가격에 꼭 사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내 인생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추천해 주거나 이 종목 사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급하게 사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추천받은 거 말고 작가님이 직접 좀 이렇게 예. 보고 계시는 그런 종목도 있어요. SK, 삼성물산, 동국제약, 동원FMB, CJ제일제당, 삼성화재우, 한국금융지주, 현대차우, 네이버, 한국자산신탁, 현대모비스, 코리안리, 맥커리인프라, 제일기획, 하나금융지주, KCC글라스, 신한지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기업은행. 제가 은행주는 다 갖고 있었거든요. 5대 은행. 그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2월 달에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때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쌍용 CNE, 우리금융지주, 경동제약, 대신증권, 삼성카드, 대상, KB금융, 농심홀딩스, 교촌 FMB. 교촌 FMB는 일주일 전에 샀어요. 그 치킨값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그랬더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팔았어요. 이것도 그냥. 키움증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종목들은 제가 다 수익 실현하고 졸업을 하고 지금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투자 안 할 거냐? 아니에요. 얘네가 내가 맨 처음에 샀던 가격으로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지도록 제가 걸어놨어요. 예약을. 근데 그 가격이 안 오면 안 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저는 내가 원하는, 내가 맨 처음에 샀던 가격 이하로 안 떨어지면은 사기가 싫어요. 안 사도 되잖아요. 안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은 따라 안 사시는 게 좋죠. 저는 비싸서 안 사고 있는 종목들이고 이미 수익 실현을 한 종목들일 테니까. 여기 한 3년 전, 2년 전 정도에 세팅한 종목이라서 지금 뭐 재무구조가 바뀌는 회사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주식도 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많이는 못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투자를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달러 투자가, 제가 일치하는 안전 투자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달러를 계속 저는 이제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넘버링을 해요. 살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할 때마다. 예를 들면 1200원에 샀어요. 그리고 1190원에 샀어요. 1180원에 샀어요. 계속 추가 매수를 해요. 분할 매도도 해야 되는데 계속 분할 매수만 해갖고 막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패자 부활전이라는 걸 해요. 이 돈을 외화 정기예금에 넣어요. 그럼 지금 5% 이상 줘요. 배당주하고 비슷한 거예요. 재작년 그때쯤에는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 막 가고 막 그런다고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은행에 넣어놔봤자 이자 수익이 막 0.2% 막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봤던 게 해외 월배당 ETF 같은 거였어요. 걔는 달러 투자를 견디기 위해서 넣어놔서 한 5%, 연간 5% 정도 수익률을 일으키면서 기다리면 환율이 올랐을 때 이걸 팔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달러 투자 중심으로 해외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는 이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국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엔 이 책이 사실은 3년 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3년 전에 나왔다가 지금 이제 개정판이 나온 건데, 이 개정판이 좀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3년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사람이 했어요. 내가 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 계좌를 7개를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계좌에서 삼성전자 사고, 떨어지면 두 번째 계좌에서 사고, 여기서 좀 빨간색으로 플러스가 나면 팔고, 이걸 계속 아침마다 반복을 하는 구조로 투자를 했었다고요. 근데 귀찮잖아요. 예. 귀찮아 하던 차에 이 책을 읽은 어떤 독자분께서 이거를 자동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고팔고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이
시스템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이 매직 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냥 뭐 네이버 같은 데서 매직 스플릿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냥 내가 이 종목은 5% 하락했을 때마다 추가 매수하고 뭐 3% 상승할 때마다 매도해서 수익 실현해라고 그냥 명령만 내려놓으면 얘가 하루 종일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끔도 할 수 있는 거죠. 요걸 하다 보니까 해외 주식도 밤에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한 달 후나 2달 후 정도면은 이 매직 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의 해외 버전이 이제 출시가 돼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해외 주식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회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하락장이 더 신나요, 사실. 제가 이제 사골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사골 종목이 뭐냐면은 쭉 떨어졌다가 쭉 올랐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삼성전자는 가격이 그대로 있지 않고 뭐 오늘 노조 파업했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졌어요. 그거 자동으로 사줘요. 그러다가 또 뭐 반도체 상황 좋았다고 하면 다시 오르고 그냥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하락장에도 지금 제가 아까 17개 정도 추천받은 종목을 샀는데 3종목밖에 안 남았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실제로 제 실제 계좌에도 지금 현금 비중이 한 95% 정도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늦게 진입했거나 1년 전체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1년 동안 많이 올랐어요. 제가 9개월 동안 20% 수익률을 달성했을 정도면은 시장이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즘 뭐 좀 안 좋을 수는 있죠. 오늘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 시스템으로 현금 비중을 제가 뭐 이렇게 측정해 놓지도 않아요. 자동으로 오르면 파는 구조기 때문에 수익 실현해갖고 현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는 시장이 하락하기를 바라죠. 또 사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방법을 얘기해서 어떤 분이 투자를 하는데 작가님 말대로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런데 장이 좋을 때 샀나 봐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하려고 지금 돈을 갖고 있는데 안 사줘요. 계속 오르기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렇게 저한테 고민을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려가기를 바라는 투자가 성립이 되니까 시장이 올라도 좋고 오늘같이 하락했어요. 오늘 1% 이상 하락했더라고요. 코스피가. 저는 좋아요. 예, 기회잖아요. 여기서 내일 다시 1% 올라가면 똑같은 가격이지만 어제 가격하고 똑같아지지만 저는 돈을 벌 거라고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내리는 날과 오르는 날이 반반이라고 하면 반은 기쁜 날이고 반은 슬픈 날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도 좋은 이런 상황을 만들면은 주식시장이 항상 좋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어디에 비유하냐면 우산장수 어머니와 집심장수 어머니의 얘기를 비유를 하거든요. 비가 와도 좋고 날이 맑아도 좋은 상황을 만들면 되거든요. 예, 주가가 오르는 날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서 좋고 또 주가가 하락하는 날은 내가 현금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 좋고 이게 이제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저가 한 7년, 6년, 7년 정도 이제 달러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스킬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스킬이 늘어가지고 저는 환율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그 달러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역대 환율 차트를 보니 중간 가격이 한 1,200원 정도 수준이니 1,200원 아래에서 사는 게 안전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200원 이상으로 올라온 게 안 내려가잖아요. 지금 한 2년 넘게 안 내려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한 분들은 한 분도 돈을 잃은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투자 원칙 중요한 2가지만 얘기했거든요. 1,2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고요. 손절매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지킨 사람들은 돈을 잃은 사람이 없어야 정상이죠. 왜냐면 지금 1,200원 이상이니까. 저도 그 방법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단 1원도 잃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투자하냐면 환율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높다라는 거는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 있고 원의 가치는 낮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올라가는 주식을 따라 사가지고 더 올라갈 때 파는 게 아니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원화 가치가 낮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달러 가지고 있는 달러로 원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으로. 환율이 떨어지면 저는 돈을 부는 구조인 거죠. 제 자산 중에 원화와 달러의 비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서 돈을 벌고, 환율이 내려가면 원의 가치가 올라가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릿속이 이제 엉켜버렸어요. 내가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이익인지 내려가는 게 이익인지 제가 모를 정도의 지경에 와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와이낫이에요. 저는 언제든지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지금 주식 투자하기 전에 이 달러 투자를 경험하시면 좋다라고 했는데, 얘하고 좀 유사한 애가 엔화가 있어요. 엔화는 제가 원래는 그렇게 별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패자부 혈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외화 정기예금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월배당 ETF나 미국 주식 사도 되고. 그런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일본 주식 접근하기도 좀 힘들고, 또 금리도 마이너스 금리, 지금 뭐 제로 금리 정도 했나요? 그래서 이자도 안 주고,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한 30년 만에 역대급으로 하락한 상황이잖아요. 너무 가격 메리트가 그거를 다 상쇄할 만큼 좋아요. 어제 867원에 600만 원 정도 산 거를 또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분할 매수를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할 매도로 또 팔기도 하고. 달러 투자로 지금 한번 경험해보는 게 힘드신 분들은 가격 메리트가 워낙 좋으니까 엔화를 뭐 많은 금액 필요 없어요. 한 뭐 10만 원도 좋고 100만 원도 좋으니까 이렇게 분할 매수로 샀다 팔았다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투자가 이렇게 하면은 잃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엔화 투자를 하셔야죠. 예, 가격 메리트가 워낙 좋고, 엔원 환율이 0으로 수렴할 일은 없잖아요. 하방으로 진짜 보수적으로 봐도 700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750원? 뭐 이 이하로 떨어지기는 좀 힘들잖아요, 구조상. 지금 가장 많이 하락한 게 850원까지 하락해서 그때 제가 샀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850원에 샀다가 또 930원까지 올랐었어요. 저는 또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얻었겠죠. 저는 이 방식으로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니까 저는 지금 사실 엔화 투자가 플러스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제가 이제 뭐 1년 전, 2년 전에 방송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 지금 엔화 투자하라고 했던 사람인데 돈 많이 잃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가 하락해 있는 종목도 저는 플러스로 만드는 방식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엔원 환율이 저는 지금 구조에서 오르락 내리락만 했으면 좋겠어요. 오르는 걸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오르면 투자를 못 하잖아요, 달러처럼. 예, 근데 엔원 환율은 지금 한 850원에서 950원 사이에서만 계속 움직여주면 저는 너무 좋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당연히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반대하죠.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세금 내는 거야 제가 뭐 큰 금액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 돈이 많은 사람들의 투자가 힘들어지면 이제 수급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투자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상속세 같은 문제도 대주주가 자식한테 자기네 회사를 물려줄 때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편법도 쓰게 되고, 또 주가도 오르지 못하도록 막 오히려 대주주가 이걸 막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 손해를 보는 거는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손실을 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조금 합리적으로 세금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금투세 도입하면은 국내 주식시장 탈출해가지고 미국 주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긴 한데, 그거는 또 저는 다른 생각이에요. 저는 예측을 하는 투자는 안 해요. 여러 가지 과거의 히스토리와 데이터를 봤더니, 뭐 대만 상황, 일본 상황을 봤더니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가가 하락하더라. 근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문가분들도 있고. 그때 그러면 그분들은 금투세를 찬성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금투세가 도입하는 순간 떨어지면 수익을 내는 그런 공매도의 방법도 있고, 인버스 상품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예요. 만약에 그게 예측이 본인이 확신을 한다면. 근데 아마 전 재산을 인버스에 투자하는 그 전문가들 한 명도 없을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올라갈 때를 더 좋을지 더 올라갈지 더 하락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그냥 대응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주식시장을 떠날 필요도 없고, 떠났는데 막 코스피 4천, 5천 올라가면 어쩌려고요.
예, 그것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일단 금투세는 반대해요. 금투세는 반대하지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도입이 된다면 그거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